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돈이 빛나는 낮에 여기는 송디입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주도주 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빈센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잇나우 빈센트입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도 4,000피를 돌파했고요. 원하는 약세인데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요즘 원화 약세가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송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오늘 기준으로는 살짝 4,0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새로운 지평이 열고 있죠. 그만큼 이 코스피 4,000 시대의 드라이브가 뭐냐라고 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의 순매수입니다. 과거 같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국내 주식을 산다는 것은 원화 강세 요인인데 최근에는 원화가 약세예요. 자, 이유를 찾아봤더니 표면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요. 그때 에이펙에서 정상들의 만남이 있지만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속에서 아직은 이번에 처리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형태입니다. 선불이냐 후불이냐 아니면 나눠 지급하느냐, 즉 3,500억 불에 대한 이 막대한 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우리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성장차, 금리차, 물가차, 다양한 경제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표면적으로 대미 투자의 3,500억 달러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요.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가 약세인 이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부와 기업을 달리 보는 게 아닌가, 달리 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과거 같으면 국내 기업이 돈을 번다 그러면 국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서 성장에 기여했다면 지금은 국내 기업들이 돈을 번다 하더라도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GDP, 즉 정부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즉 정부와 기업이 달리 구별하고 시작했다는 것이 이런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기업의 지표랑 정부의 지표의 차이가 있나요? 있죠.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좀 다른데요. 먼저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3분기 GDP가 1.2% 성장하면서 지난 상반기에 0% 성장세를 탈피하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은 3.4%, 또한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성장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성장세는 과거 평균에 비해서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내년도 코스피 지수의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두 자릿대입니다. 어떤 컨센서스는 15%까지 내년에 코스피 지수, 즉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기업과 정부의 내년도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자, 금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누가 많으냐에 대해서 안정성을 논할 수 있는데요. GDP 대비 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 수준 차이를 보면 정부 부채가 훨씬 적습니다. GDP 대비 우리 공사를 차치하더라도 50%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기업 부채에 반해서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이 좀 다른데요. 정부 부채는 한 20년 연속 계속해서 증가세에 놓여 있다. 즉 정부는 부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기업의 부채는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년 정도 전에 피크를 찍고 둔화되고 즉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레벨 수준 자체는 기업 부채가 많지만 기업의 이 가중 정도가 경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성도 안정성도 기업과 정부가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부 부채는 추세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펀더멘털은 탄탄한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나요? 네, 매우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에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와.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까지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1,020조 원을 네. 돌파했습니다. 즉 외국인도 연초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가량 보유량을 늘렸고요. 우리 국내 코스피의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 즉 완전히 항등식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국내 주식을 샀고 거기에 대부분을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와 2등이 SK, 즉 반도체를 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국내 코스피 지수에 우호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들이 노크하고 바라보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도 이 반도체 중심의 흐름이 계속될까요? 네, 여주사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주사. 네. 뭘까요? 네, 제가 밀사라는 얘기는 가끔 했었죠. 네, 밀려도 사라. 네. 그 다음에 미리사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밀려도 의심 없이 사라. 네, 의심하지 말고 사라. 최근에는 여주사입니다. 무엇을 사야 될까?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그래서 여주사라는 컨셉인데요. 반도체는 글쎄 연말까지가 아니고요. 앞으로 대세 상승장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 시장이 평가하는 건 정부보다 기업의 체력이라는 거네요. 네, 기업의 체력이 정부보다 많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언젠가는 만나겠죠. 하지만 이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간에 실물 경제와 이 금융 사이드의 이 체력이 아니면 그 궤도가 만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 시장 그리고 기업 중심의 주도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한마디 매우 중요한데요. 여주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4천 시대를 열었죠. 앞으로 우리의 지향점은 5,000P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야 될까?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이럴 때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변화하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에 주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핀센트와 함께했고요. 돈이 빛나는 낮에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